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대출 규정 중에 그 신용 점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기지 대출 규정 중에서는 소득을 보고요, 신용 점수도 보고, 뭐 주식이나 계약금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디포짓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프로퍼티 저당되는 재산이 충분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데, 이 외국 사이트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크롬에서 이제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미리 번역을 해놨고요. 이 리차즈 모기지 그룹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키팩스 웹사이트인데, 이키팩스는 신용점수 조회를 하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두 개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전체 3개로 알고 있는데, 신용점수를 보통 이렇게 많이 다루는 편이죠. 그래서 트랜스 유니온이랑 이키팩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키팩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신용 조회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데,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면 이제 신용 보고서 또는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신용 보고서와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용 신청에 대한 어려운 질문, 이 영어로 하드 인콰이어리라고 하는데, 이 밑에서는 하드 문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하드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소프트 인콰이어리, 신용 점수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벼운 거는 이 소프트 조회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 조회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매년 6개의 무료 이키팩스 신용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마이 이키팩스 계정을 만들게끔 되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료로 확인하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저도 이번에 알아보기 전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는 거는 무조건 신용 점수에 다만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이트에 따르면, 이키팩스에 따르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 신청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신청, 신용카드 신청, 대출이죠. 거의 대부분 대출이나 모기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대출의 경우에 하드 인콰이어리에 속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신용카드 신청을 빈번하게 내가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끼치게끔 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검증된 신용카드 제한이라든지 사전 검증된 보험 견적, 재직증명서 같은 거 회사에서도 크레딧 점수를 좀 요구를 하거나 하는 편이에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크레딧 카르마는 이제 이 회사죠. 이 회사 광고예요. 자기네에서 신용 점수를 확인해라. 이키팩스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드 인콰이어리는 이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 구입이나 모기지 확보와 같은 대규모 구매를 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요일로 쇼핑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하드 인콰이어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끔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하드 인콰이어리로 처리를 하게끔 된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14일에서 45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어떠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쪽 은행에서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저쪽 은행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한 번의 하드 인콰이어리라고 그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번 하게끔 되면은 조금 이제 기간을 좀 두고 여러 번 하게끔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모기지에 대한 캐나다의 좋은 신용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What is good credit score for 모기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신용 점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리얼리스테이트 웨스라는 사이트이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이 정보가 캐나다 정보인지 미국에 관련된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확인을 해야 돼요. 2021년도 날짜인지. 왜냐면은 이게 한 해가 지나면은 이 모기지 관련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모기지가 필요할 때 내용을 한번 봤었고 공부도 했었는데 이제 한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다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대출을 다시 받아볼까 하고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한 것들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약간씩 조금 이제 그 퍼센티지에 아니면 뭐 어떤 그 부동산 정책에 그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은행이 신용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돈을 잘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하드 인콰이어리는 최대 2년 동안 기록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드 인콰이어리를 한번 일으키면은 이제 기록에도 좀 이렇게 남는 편이죠. 아까 그 날짜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 10월 날짜고요. 이 기사가 그 캐나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점수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건데 이제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제 660에서 712를 평균으로 보고 있고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점수를 680에서 620에서 680 사이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650점 기준으로 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까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그 600점이 조금 안 된다. 라든지 620점이 조금 안 된다라든지 뭐 조금 넘는다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 모기지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은행으로부터 가장 낮은 이유를 받거나 모기지 론을 제공하는데 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은행은 조금 이제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자율이 조금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좋은 이자율, 그러니까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신용 점수가 조금 이제 높은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용 점수가 낮을 경우에도 모기지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그 이자가 조금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기지를 받기 위한 최소 신용 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체로 최소 점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기지 론은 나쁘면 나쁠수록 이제 어려워지니까 600 미만이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모기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는 있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가치가 있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높은 이자율 뭐 한 5% 이상이라고 하면 뭐 대략적인 예시를 든 수치인데 뭐 모기지 이자율이 5% 이상이다. 뭐 그러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더 두고 그 크레딧 관리를 해서 좀 더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CMHC에서 그 보험을 받으려면 최소 신용 점수가 600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0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투자자 관련 웹사이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에 CMHC에서 그 보험 모기지론에 대한 최소 신용 점수 요건을 600에서 680점으로 높였다라고 해요. 그 CMHC의 최소 점수는 모기지론에 있는 적어도 한 명의 차용자에게 적용이 되며 그 한 명의 차용인만 680 인계값을 초과하면 되므로 커플에게 상황이 좀 더 유연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수입이 되는데 신용 점수가 680점이 안 되는데 제 와이프가 뭐 680점이 넘고 수입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그 모기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이 신용 점수가 되고 저는 수입이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 모기지론이 이제 20% 미만의 그 계약금을 내는 모든 모기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CMHC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680점을 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기존 모기지론이라고 하면 이제 계약금이 그러니까 그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모기지 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요구 사항에 관한 제한이 적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CMHC를 통하지 않으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그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팁이 있는데, 이제 신용 조회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이제 신용을 신청할 때마다 대출 기간의 조회가 특히 이제 대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출 기간의 조회를 하게끔 되면은 이제 그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출 기간에서 그냥 검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소프트 조회냐 아니면은 하드 인콰이어리냐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목적으로 만약에 신용 점수를 조회를 할 경우에는 하드 인콰이어리로 들어갔다고 설명이 아까 다른 사이트에서 되어 있었죠. 그 신용 활용도를 30% 미만으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한도가 6천인 신용카드가 있는데 잔액을 2천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도의 30%를 넘지 않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계속 그 신용 점수를 높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계속 쓰고 갚고 하면서 제 한도에 제 신용카드 한도의 30%를 좀 안 넘도록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 미납된 수집 항목을 지불을 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내가 미납을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가 날라오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뭐 추심 기간에서 연락을 받게끔 될 수도 있고 뭐 대출 기관에서 바로 연락이 올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화를 해서 좀 이렇게 오해도 풀고 하면은 조금 이게 처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몰랐다. 이거 연체가 돼 있는지 몰랐다. 최대한 빨리 갚을 때니까 이제 기록에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신용 기록이 없으면 이 모기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신용 기록이 전혀 없는 거는 이제 신용이 좋지 않은 것만큼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이제 대출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신용이 없다라는 거는 은행에 입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은행에서는 이제 내가 돈을 잘 낼 수 있는지를 신용을 가지고 보는데 이제 나는 뭐 신용카드도 안 쓰고 뭐 대출도 안 쓰고 했다라고 해도 그쪽에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모기지 받기에 고려할 뭐 기타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제 인컴이 나오죠. 뭐 GDS, TDS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안정성, 가능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을 한 경력이나 뭐 신용 점수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왔고 돈을 써왔고 이런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포짓도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디포짓에 허용되는 계약금의 출처가 뭐 내가 모은 돈도 되지만은 RRSP로 그러니까 연금으로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이제 그 연금을 내가 집을 사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연금 넣을 때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TFSA에 넣어놓은 돈도 되고요. 그 다른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기 자본도 된다라고. 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의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집에 관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내가 거주를 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이제 그 신용 점수가 680 이상인 게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이제 좋은 이자를 받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용 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